오늘은 그 PMS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PMS,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때가 되면은 조금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뭐 까라기도 하고 뭐 그러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의학적으로 통틀어서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뭐 증후군 이렇게 나오면은 증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있어요. 뭐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생리 즈음이기 때문에 뭐 배가 아프고 그러는 것도 있고, 아픈 것보다는 사실 복부가 많이 팽만해지고 막 이렇게 빵빵해지고 가슴이 빵빵해지고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들 같은 게 약간 불쾌하면서 빵빵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좀 신체적인 증상이 아닌 정신적인 증상들, 뭐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는 것도 있고, 날카로워지고 뭐 그런 게 있죠. 나도 좀 눈치를 채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눈치를 채요. 저 사람이 좀 예민하네, 뭐 약간 그렇게 느낌을 받기도 하고,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뭐 평상시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통은 일단은 생리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프니까, 이게 내가 피를 보면서 아픈 거니까 잘 이해가 가는데, 아니 지금 아직 신체적인 증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상할까? 그래서 프리멘스트럴, 그러니까 생리 전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대개는 생리 전 한 3, 4일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리 시작하고 나서 3, 4일 정도는 멎어요. 만약에 이게 생리 끝나고서 일주일 뒤에까지 계속 잰다,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PMS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생리 전부터 생리 초기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냐, 원인이 뭐냐,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지 않을까. 여성 몸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뭐 또 있고, 그다음에 황체 호르몬, 뭐 프로게스테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이 없어지면서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그 밸런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만 뭐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자궁 내막이 탈락하고 생리를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는 이론이 가장 많기는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 때문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과에서 쓰는 그 우울증 약에도 대개는 다 SSRI라고 하는 그런 약제를 쓰는데, 그 세로토닌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거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생리전 증후군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뭐 얕게 겪는 경우도 있고 되게 심하게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며칠 쉬고, 좀 그때는 좀 뭐 무리하게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 같은 거 안 잡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5에서 8%, 뭐 3에서 10%, 뭐 보고들마다 조금 다른데, 한 10명 중에 1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치료가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뭐 계속 트러블을 만든다거나, 트러블을 계속 만들어서 나의 뭐 승진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험이 내 생리 중에 따라서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게 걸린다면 나의 성적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 다음 진학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시기라면은 또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고요. 어차피 여자들 다 겪는 일이야, 뭐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한 달에 5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한 12개월이면은 그게 5 곱하기 12 하면 60이죠. 그러면 2달이에요.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1년마다 2달씩,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12달 일을 했는데 2달 월급을 못 받았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2달이 그만큼 큰 거거든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좀 일상생활에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심하지 않는 PMS를 겪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그날 쉬고, 식생활 같은 거 너무 뭐 자극적인 음식들 같은 거 조금 피하시고 그러는 게 있고, 영양제 중에서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메가6, 그러니까 흔히 뭐 달맞이 꽃 종자유가 좋대더라, 뭐 이브닝 프리므로즈 오일이라고 해서 그 건강식품에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어디까지나 건강식품은 몇 가지 나열해 드릴 텐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지, 완전히 과학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리고 뭐 한 알, 2알 먹는 걸로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메가6 같은 그런 보통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게 도움이 되고, 요즘에 되게 떠오르는 그런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걸로도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병원에 와서 좀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생리통만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PMS는 진통제를 먹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호르몬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호르몬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호르몬이 너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경구 피임약 중에서 이제 야즈라고 하는 피임약이고요. 일반 경구 피임약은 그 PMS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좀 약해요. 일반 경구 피임약은 뭐 생리통 완화, 뭐 생리 불순 개선 뭐 이런 건 되지만 PMS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거는 3주 먹고 1주를 쉬거든요. 1주 쉴 때가 우리가 PMS를 겪는 시간인데 그때는 호르몬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매일매일 먹게 되어 있는 그런 피임약 중에 야즈라고 하는 피임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월경정 불쾌장애, PMS, PMDD 그런 데 효과가 있고, 생약 성분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프리페민이라고 하는 그런 게 뭐 상품명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기 때문에 그걸로 좀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실 수는 있고요. 그거는 약국에서 그냥 일반으로 그냥 구입해서 복용하실 수 있는 약이고, 정말 내가 심하다, 이때는 정말 내가 일상생활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뭐 울분도 많이 하고 뭐 폭력적이 되고 그렇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조금 처방 받으시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거를 한 달 내내 먹는 건 아니고 그 즈음에서 뭐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최저 용량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생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부인과를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산부인과 말고 신경정신과를 먼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시러. 그래서 모든 여성분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겪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좀 증상이 심하다, 힘들다, 그렇다면 가까운 산부인과나 일단은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